자, 오늘은 여기 현관문을 만들고 나머지 난간을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정면입니다. 이거 평면이고 여기 있네요. 정면. 자, 3D 정면 창문을 선택하고 평면은 감추고요. 보시면 이와 같이 문이 있을 거예요.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푸시 앤 풀 150mm. 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이 위에는 유리창이니까 자, 그대로 메이크 그룹 이동합니다. 가운데 점으로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창문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문 부분을 여기 설계를 할 건데요. 자, 똑같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자, 아니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자, 렉탱글 두 개가 있는 이유는요,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자, 보이시나요? 바깥쪽으로 돌출한 것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기 위함입니다. 자, 얼마나 넣을까요? 한 10mm만 안쪽으로 넣어볼까요? 그린 엑시스로 해서 그린 엑시스로 해서 10mm만 이렇게 넣어보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잡힙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글 두 개 그리고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10mm만. 렉탱글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10mm만. 자, 거리를 재보면요, 20mm예요. 옵셋 20mm. 그 다음 선택하고 이동하기 10mm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요철감 있는 방문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설계자 마음이 되겠죠? 옵셋 20mm. 자, 이동하기. 자, 안쪽으로 10mm. 다시 이동하기. 바깥쪽으로 10mm. 어떤가요?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위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입체감 있어 보이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옵셋 10mm. 아이고, 10mm란다. 자, 옵셋 20mm. 다시 옵셋 20mm. 선택하고 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10mm만. 다시 선택하고 자, 그린 엑시스 방향이죠. 이렇게 10mm만 돌출하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서클. 자, 이레이즈. 옵셋 20mm. 다시 한번 렉탱글. 서클 이레이즈 옵셋 20mm. 자,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이 상태에서 먼저 작업부터 하죠. 이동하기.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 자, 안쪽으로. 자, 이렇게 안쪽으로 10mm만. 그리고 다시 옵셋 20mm. 선택하고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 다시 10mm만. 자, 다시 선택하고 화살표를 눌러서 그린 엑시스 방향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10mm만 옵셋 다시 20mm 선택하고 자, 클릭해주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문에 훨씬 더 입체감 있는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만 얘는 푸시앤풀 40mm 그리고 이레이즈를 해볼까요? 여기 그러면 면이 덮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깨끗하게 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얘도 맨 뒤로 넣어 볼까요? 이렇게 문 뒤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야 문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룹으로 같이 다 선택합니다.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뒤로 이동시키죠. 이동하기. 그래야만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제 현관을 만들었으니 이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자, 원래는 네, 요렇게 그냥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 푸시 앤 풀.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이레이즈로 주변 테두리 지우시고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푸시 앤 풀. 바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옆으로 조금 더 밀어서 당겨 놓습니다. 그러면 계단이 완성이 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측면이든 좌측면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보세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난간 손잡이요. 여기 난간 손잡이. 자, 보시면 여기 난간 손잡이가 있죠? 여기 손잡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끊어져 있을 거예요. 라인으로 따라갑니다. 라인, 난간 손잡이의 높이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난간의 높이는 여기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을 따라 그려야 됩니다. 라인,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선홍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입니다.
이렇게 연장선을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테이프로 거리를 재보니까 45mm입니다. 이동하기 선택하고 이동하기 복제로 45mm. 자, 라인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난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트리플 클릭. 아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워볼까요? 트리플 클릭, 이동하기. 바로 여기인 거죠? 이렇게. 다시 푸시 앤 풀. 이렇게 되면 난간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끊어진 부분들 선 다시 연결해 주고요. 자, 라인. 자, 이렇게 난간 손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난간 손잡이를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요 아래다가 이렇게 난간 동자를, 즉 난간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선을 내려서 좀 그려보죠. 중간 부분을 맞춰보죠. 자, 이렇게 되네요. 이 부분에 난간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중간에 난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서클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자, 다시 서클 푸시 앤 풀 이렇게요. 다만 얘는 이렇게 높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부분이 뭐가 있는 거냐면 그라운드 때문에 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내려볼까요? 이렇게 절반씩만 올라갔네요. 자, 이동하기. 자,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지워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보도록 하죠. 어머. 네, 여기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이때 여기가 중간선이죠. 네, 끌고 쫓아갑니다. 여기죠. 여기 하나. 다시 클릭하고 복제를 하는데 여기 중간점에 하나. 다시 복제를 하는데요. 여기 하나. 자, 다시 하나 더요. 복제를 하는데 자, 여기는 없네요. 자, 클릭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300mm요. 아니, 여기는 150mm. 그 다음부터는 얼마씩 가냐면 300mm로 갑니다. 300 곱하기 5개. 이렇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겠죠? 얘는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커요. 그러니까 낮춰줍니다. 푸시 앤 풀로 이렇게요. 푸시 앤 풀로 낮춰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볼까요? 푸시 앤 풀로 맞춰주세요. 라인을 높이를 맞추세요. 다시 푸시 앤 풀로, 아이고, 그러면 난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난간만 선택합니다. 메이크 그룹.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있죠, 반대쪽에. 마치 이렇게 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난간이 완성이 됐죠. 자, 현관의 난간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발코니를 모델링 할 겁니다. 자, 발코니예요. 렉탱글로 그려야 되는데, 자, 렉탱글 이렇게요. 그럼 모양이 잡히겠죠. 자, 테이프로 확인해 보면 100mm입니다. 그리고 라인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엔드 포인트에서 다시 엔드 포인트에서 다시 엔드 포인트에서 이렇게요. 자, 아크 중심 시작 끝. 다시 아크 중심 시작 끝.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테이프로 재보면 100mm. 자, 옵셋 이렇게 해서 100mm 옵셋을 줍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이동시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Z 방향으로. 자, 누가 돌출하는 거냐면 얘가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요만큼 단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한 300mm 단 차이가 날 거예요. 요거 한 100에서 150mm 단 차이가 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한 100mm 이렇게요. 아이고, 다시요. 200mm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여기 단 차이가 100mm가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Z방향으로 한 50mm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단 차이가 150mm가 됩니다. 자, 뒤집어 보죠. 자, 라인 다시 그리고 옵셋 100mm. 자, 끝에 다시 연결하고요. 다시 이 뒤쪽도 마찬가지 끝에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 얘가 한 50mm만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벽이 있으면 벽에서 이런 모양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옆에서 다시 해볼게요. 얘를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시고 다시 렉탱글.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 아크의 중심을 찾아야 돼요. 이 아크의 중심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면 얘는 미드 포인트고 여기는 엔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자, 가만히 쫓아가면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나와요. 다시 볼까요? 자, 엔드 포인트 잡히죠? 그러면 바로 요 지점, 여기가 호의 중심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아크를 실행합니다.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지울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자,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 이렇게 10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얘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300mm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300mm가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벽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현재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두께를 가져야 됩니다. 요 높이가 30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150mm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50mm가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보니까 구멍이 나 있네요. 다시 라인 조금만 그려보면, 아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닫혀요. 이렇게 닫힙니다. 여기서 다시 옵셋, 자 100mm요. 자, 라인으로 닫습니다. 여기도 라인으로 닫아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만 얘만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한 50mm 정도만. 이렇게 위로 50mm만 올라가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우리가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번엔 그 아래 보시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뭔가 실행되겠죠? 익스텐션, 즉 연장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손쉽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꽂아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플러그인 프로그램들, 특별히 스케치업에서는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 이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루비라는 언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루비라고 불러요.
스케치업을 할 때 루비 얼마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루비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루비 가지고 있니? 나 루비 뭐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가 바로 그 루비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풀이가 있고 혹은 숫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풀이는 무료고요. 숫자가 있는 건 유료란 뜻입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패스카피입니다. 패스카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카피를 검색하게 되면 패스카피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오른쪽 거 얘입니다. 아마 우리 컴퓨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다 얘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익스텐션을 눌러보면 패스카피가 있을 겁니다. 있나요? 없는 분들은 얘를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인스톨 버튼 나옵니다. 이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기 익스텐션에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검색해야 될 게 뭐냐면 웨일드입니다. 웨일드가 용접이란 뜻이에요.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두 가지입니다. 웨일드 두 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패스카피하고 웨일드하고. 패스카피는 경로를 따라서 복사하기, 일종의 배열입니다. 경로 배열이에요. 그리고 얘는 용접하다라는 뜻으로 선을 폴리선으로 바꾸어주는 명령이 됩니다. 웨일드는 용접이란 뜻이고 선을, 우리가 그린 선을 폴리선으로 바꾸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찾아가지고 설치해 보시죠. 설치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웨일드 세팅, 그 다음 패스카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설치하세요. 우리가 그린 바로 요 발코니 여기에 따라서 그릴 겁니다. 중간선을 그릴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바로 여기네요. 아크, 중심, 중간점 있는 데가 시작, 그 다음 90도 가서 끝. 다시 볼까요? 여기 이레이즈를 지우고 라인으로 마감합니다. 자, 다시요. 라인. 자, 여기 보시면 끝에 여기 나온단 말이죠. 한번 선 그리고 쭉 선을 그려주세요. 보시면은 네, 여기네요. 아크, 중심점 잡고 시작점은 중간점, 그 다음에 끝점은 90도 되는 바로 이 지점. 자,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라인.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엄한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축의 방향을 지정하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러면 중심선이 연결이 됐고요. 자, 트리플 클릭. 그러면 선 연결됐죠.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웨일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폴리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지금 어때요? 선이 하나씩 선택되죠. 한 구간씩 선택되는데, 아이고. 웨일드를 하게 되면 선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럼 난간 봉은 그룹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컴포넌트로 해야 될까요? 컴포넌트로 해야 하나만 수정하더라도 나머지가 다 수정이 되겠죠. 자, 컴포넌트로 이제 만들 건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얘는 풀고 분해하고요. 자, 컴포넌트로 만들 건데 메이크 컴포넌트로 들어가면 자, 바로 이 부분. 여기 컴포넌트의 이름이고요. 컴포넌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set component axis, 즉 축의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 축의 위치 보이시나요? 이 축의 위치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make component. 자, set component axis를 누른 다음 이렇게 바닥으로 가서 중간으로 맞춥니다. 중간, 빨간색 축 방향, 초록색 축 방향. 그럼 이렇게 축의 위치가 바뀌겠죠.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make component를 그냥 합니다. 축 방향 안 맞춰요. 오픈해 볼까요? 그러면 축의 위치가 여기 있죠. 자,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기. 자, 라인을 그려볼까요? 대충. 자, 이동하기. 바로 여기가 이렇게 축 방향을 맞추게끔 지우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두 개는 축 방향의 위치가, 축의 위치가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경로를 선택하고 익스텐션의 패스 카피. 그래서 컴포넌트 파일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여기 한 개, 두 개 복제된 거 보이시죠? 간격이요, 3048mm로 나옵니다. 이걸 300mm로 고치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된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렇게 작업합니다. 얘는 지우고요. 그럼 난간 봉은 됐고요. 난간 손잡이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요 윗면을 컨트롤 C 복제해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한 뒤 이동합니다. 여기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다 선택해서 이 전체를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아이고. 에이.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동하기. 자, 복사로 이동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위에까지 난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난간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아까도 여기 얘를 만들었었죠? 자, 똑같아요. 라인. 자, 똑같이 선을 쭉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군요. 위치가 잘 안 맞으니까 네. 위치가 뭔가 안 맞네요. 네. 아크, 중심점, 시작점. 자, 얘는 삐뚤어졌어요. 중심점의 위치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삐뚤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서클 보이시나요?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안 맞는 거. 이런 경우는 서클을 다시 그리는 수밖에 여기 홀을 다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클을 움직여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라인, 서클. 자, 이렇게 옮겨놨네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 과감하게 삭제하고 다시 볼까요? 라인. 자, 아크, 중심점. 미드 포인트가 안 잡히네요. 그럼 서클.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이레이즈, 다시 라인. 자, 트리플 클릭 확인하고 웨일드 선택하고 그 다음 패스 카피. 그러면 쭉 이와 같이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오픈하고 면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자, 여기 있죠? 얘를 움직여 보자고요. 여기. 그 다음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얘네들만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겠군요. 이렇게요. 그룹 잡힌 거 확인했고요.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카피. 곱하기 2. 그러면 이와 같이 정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2개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보세요. 요 위에 거는 좀 달라요. 위에 거는 좀 다르니까 위에 거는 조금 이따 저랑 같이 하고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얘는 우측, 우측.
네. 잠시만요. 이 위에 부분. 근데 여기는 이 배면도 하고 우측면도 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픈해서 다시 라인을 그리고 여길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 우측면입니다. 우측면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상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없는 겁니다. 이거. 요렇게 필요 없어요. 이거 우측면도에서는 요만큼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아래에서 복사해 왔는데 여길 끊어야 돼요. 라인으로, 자, 트리플 클릭, 라인으로 이렇게 또 끊고, 자, 얘가 이렇게 쭉 돌출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요 끝에까지. 바로 이 부분까지 돌출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불편한 부분들이 나오죠? 다시 선을 그려서 마감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라인을 그려서 이런 부분들 다시 마무리해 줍니다.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난간이 완성이 됐고요. 똑같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 바로 이 부분. 자, 무브 10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이렇게요. 난간이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자,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라인, 중심 여기 있고요. 아크, 중심, 시작 90도, 라인. 자, 필요 없는 거 이레이즈하고, 다시 라인, 아크. 자, 90도.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다시 한번 라인, 다시 또 라인. 일단 끝까지 그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시 라인. 그러면 트리플 클릭하면 이와 같이 라인만 선택되어지고, 자, 익스텐션에서 웨일드 다시 한번 선택하고 패스 카피. 그럼 300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복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이 맨 위에 부분 컨트롤 C, 그 다음 다시 그룹 닫고 컨트롤 V. 자,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자, 위치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오, 이런. 다시 경로 지우고, 자, 이동. 다시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얘가 뭐지? 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다 켜보면 이렇습니다. 자, 2D는 다 끄죠.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까지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주변 사이트까지 완성을 시키시면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투시도의 위치를 맞추면 조금 더 그럴싸한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 나와 있는 집이나 나무들은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여기 컴포넌트요. 여기 컴포넌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면 3D 웨어하우스에서 여기다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보여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소파, 그리고 검색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3D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 여기다 불러드릴 수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아키텍처에 들어가면 건물이죠. 이렇게 건물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바로 여기서 불러온 내용들이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모델링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컴포넌트로 불러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보이도록 올려보면 이게 조감도, 그 다음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놓게 되면 이거는 투시도. 자, 여기까지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마무리해 보시죠.